여러분, 오늘 7주차 첫 수업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만났죠. 오늘은 동영상 수업을 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20일 하고 22일은 또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든 동영상으로 만나든 공통점은 뭐다? 공통점은 만납니다. 이게 중요하죠. 만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뷰라고 했습니다. 함께 서로 만나는 것. 사람과 사람, 나와 내 자신, 나와 태양, 나와 별, 나와 모든 이런 사물. 이 만나는 것은 전부 인터뷰다. 인터뷰의 개념을 그렇게 넓고 깊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생활 속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도록 해야 어떤 좁은 인터뷰, 취업이나 창업, 그 외 모든 이런 인터뷰들은 좁은 인터뷰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넓고 깊고 높은 인터뷰를 해야 그런 게 강거 목장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게 뭐다? 그런 게 바로 실력이다. 내가 인터뷰어든,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인터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뷰어가 되고 내가 인터뷰이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면 내가 내 자신이 인터뷰어가 되고 인터뷰이가 되고 그런 걸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오늘 7주차 13번째 수업인데 열심히 해서 최고 수준의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중간고사 22일 날 우리 강의실에서 이제 치게 되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내가 우리 학습센터 공지사항, 강의실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잘 참고를 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동안 공부한 거 돌아보면서 이것은 뭘 있는 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거기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런 걸 주제에 맞춰서 정리해 보는 건데 유스 마인드를 활용하여 나의 일상을 바꾸고 성장시키는 태도와 노력을 표현하시오. 이렇게 해놨죠. 60분 기준으로 해서 분량은 없습니다. 분량은 앞면에도 되고 뭐 뒷면까지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알맹이겠죠. 알맹이가 없으면 길고 짧은 것은 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주의사항, 당부사항 밑에 잘 읽어보고 미리 정리를 해서 뭐 휴대폰에 정리를 하든 노트에 하든 정리를 해서 와서 옮겨 적는 글자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5mm 정도를 가로 세로 5mm 정도 크기 기준이 그렇습니다. 꼭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깨알처럼 쓰면 잘 못 알아보니까 또 너무 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5mm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이 주의사항 잘 읽어보고 가급적이게 맞추어서 그러게 그 중간고사를 여러분이 하고 나면 내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부족한 게 많이 드러나거든. 그런 걸 해서 기말고사도 거의 이 같은 주제인데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완성도를 높이면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헤드라인 표현력은 워낙 중요한데 내가 우리 공지사항에 기말고사 안내 다음에 학습 자료 해서 헤드라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은 그것을 두고
두고 읽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가 된다. 그게 A4지 한 장 정도에 내가 요약을 해놨는데 그 정도만 알면 우리가 이제 그 헤드라인이라는 그 표현의 원리 어떤 이런 거라든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 그러고 거기는 내가 오랫동안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한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그 요약을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거를 섭취를 해서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실천하면 최고 수준이 된다. 그 관련해서 뭐 책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 읽는다고 해서 요런 내가 그 학습자를 올려놓은 그 정도의 어떤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헤드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 없이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력이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최고의 문장이다. 내가 이렇게 위에 또 헤드라인을 붙여놨죠. 여러분들 출력을 해서 항상 그걸 숙지 깊이 알고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중간고사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나 메일, 쪽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20일 날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니까 22일 목요일 수업 시간에 60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여러분들 내가 저번에 강의 시간에 그 자기소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이 커뮤니케이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중간고사는 우리가 통상적인 그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던 것은 이런 게 진정한 자기소개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좀 정형화된 틀에 박힌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러니까 자기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뉴스 마인드를 활용하여 나의 일상을 바꾸고 성장신 태도와 노력을 표현하셔야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거, 나의 일상을 새롭게 가꾸려고 했던 노력들, 관심들, 태도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지. 증명하는 이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질문하는 우리 수강생이 있어서 내가 좀 더 찾아보니까 자기소개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대신 해주는 뭐 2천자의 9만원 뭐 그런 또 많이 검색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뭐가 중요하다 어쩌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던데 내가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진부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처음 몇 줄에서 자기소개서가 이제 뭐 성부가 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킨다. 어떤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진부한 표현은 탈락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대기업들이 서류 전형에서 학력을 쓰는 단어를 뺀다. 가족사항, 본적, 종교란도 없어진다. 남는 것은 자기소개서 뿐이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중요하다. 그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 서너 줄에 승부를 해야 된다. 많이 읽고 생각해서 자기만의 표현을 확보하는 게 좋다.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킨다. 회사의 비전과 나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좀 뻔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진부한 표현은 감점이다.
여기 있네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 192명을 조사한 결과 내용이 똑같거나 거의 비슷한 자기소개서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거의 88%다. 자기소개서에서 비슷한 부분은 지원 동기 및 포부가 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성장 배경 30%, 학창 시절 소개 12%, 취미특기는 당연히 6%니까 좀 덜 비슷하겠죠? 다른 사람의 지원서를 뺏겨 쓴 경험이 있는 1033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서가 78%다. 여러분들, 기업은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했죠? 자선단체 복지시설이 아니다. 심심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다만, 기업이 잘 되도록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협력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을 가리고 또 가려서, 그렇게 좋은 후배를 뽑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렇게 가짜 부실한 자기소개서 저런 거 백날 해봐야 헛일이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저런 자기소개서 저런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이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학교마다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뉴스 마인드나 뉴스 메이커,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걸 하는 거는 내가 판단할 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서로 뺏기고 우리 자소설이라고 하죠. 자기소개서 소설,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정직한 노력이고, 그리고 그 정직한 노력이 호감과 매력이 있다. 기업이나 다른 데 봐서도 새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호기심, 관심을 안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회사를 퇴보시키고 엉망으로 만들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가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공부가 매우 현실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정말 자존감 있게 성장시키는 그런 중요한 거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공감대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서 12월이면 또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13번째 수업이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인데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우리 개강 이후에 해왔던 걸 더 알차게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데 관심을 두고 하더라도 강거목장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알차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알차다. 이 한자라면 실이라고 했죠. 실, 부실, 충실 할 때 실, 열매실자, 열매라고 했죠. 이 한자라면 이런데 이건 한글인데 우리말인데 여러분들이 알이라는 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 알차다, 알차다, 꽉 찼다는 거죠. 껍데기가 아니라 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알다. 여기도 알이 들어있죠? 알. 그러니까 알차다, 뭘 알다 할 때 이 알이 뭐냐? 그야말로 알이다, 알. 우리가 계란 있죠, 계란? 닭의 알, 계란. 그 알이다. 알이라는 건 뭡니까? 알이 생명체를 품고 있잖아요. 알이라는 게. 그 계란에서, 달걀에서,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알이 되고 또 알을 놓고 닭이 돼서 그게 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과 알은 그러니까 알, 이 알은 전에 이게 이퀄인데 이게 의미상 같은 의미를 할 때는 이게 세 개 친다겠죠. 그래서 알은 알니다. 헤드라인적인 표현이죠. 알은 알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동물의 알을 생각할 때는 항상 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은 알차야 된다는 거죠. 그 알이 껍데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 알은 생명을 품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생명력을 품고 있는 건 알. 그래서 우리의 알미라는 게 껍데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부하고 식상하고 뻔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마나한 이런 알은 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부화가 됩니까? 안에 아무것도 껍데기 되어 있는데 부화가 되냔 말이에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알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 알의 어떤 그 실속, 꽉 참, 진솔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감을 때마다 나의 머릿속에 진부하고 식상하고 고정관이 뻔한 이런 하나만한 이런 것들의 어떤 생각이 우리 머리를 이게 지배하고 있으면 그런 데서는 새로운 호감매를 우리가 이 수업부터 강조하려고 하는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일상에서 흔히 먹는 게 뭡니까? 계란이죠, 계란. 알 중에서 제일 많이 계란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계란. 닭의 알이라는 뜻이도 달걀. 닭의 닭개자 알란자 계란. 계란을 먹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알의 알차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하고 안 하고는 것은 호리천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계란보다 못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계란은 그게 알이 꽉 차가지고 병아리로 부화되고 생명체가 이렇게 그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 생각의 알, 생각의 알이 뭐다? 생각의 알이 아는 것, 알미인데 그 알미 부화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명에도 같이 있지 못한 꽉 찬 알찬 그런 실속이 없는 그런 거라면 그건 뭐냐면 인생이 그런 거라면 내가 아는 알미 껍데기는 내 인생이 껍데기. 이게 정직한 이야기다. 그래서 계란에 대한 그 인식, 계란을 대하는 계란도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잖아요. 생계란을 먹든 목이 아프면 계란 같은 거 먹고 하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같은 거는 뭐 일상에서 흔히 먹는 건데 그것도 내가 마주하는 현실인데 계란을 후라이를 할 줄 알고 계란을 먹을 줄 아는 것은 뭐 초등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란이라 하는 그 알이 갖고 있는 의미. 계란의 의미는 그 알이라는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알이죠.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그 알, 닭의 알이 숲에 가면 얼마 안 하는 그 흔한 날마다 거의 먹는 그 계란이라 하는 그 알의 의미를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미를 창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의고 새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그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우리 일상을 바꾼다는 것은 은근지원이라고 했죠. 은근지원. 이런 말 알면 뭐합니까? 생활 가까운 데서 생활 가까운 일상의 어떤 뭐 사물이든 나의 일상과 가까운 것을 활용을 하되 뜻이 깊은 뜻이라는 게 지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의미다. 의미를 깊게 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10만 번 뛰는 심장 박동, 그 다음에 떠오르는 태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게 하니까
그 사물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신념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란을 볼 때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후라이를 봤을 때 알을 생각하는, 나의 알미 알차냐 껍데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스티브 잡스 말하는 것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점과 점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 흔해 보이는 그 계란을 통해서 내가 아는, 인식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그 알미 알차지 않다 하는 그 자극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돌멩이가 흔한 돌이지만 이렇게 쌓았을 때 이 돌멩이가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이렇게 의미를 창출했잖아요. 새롭게 끄잡아냈는 이 대나무가 이 성장의 마디를 했다는 그런 차원이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차별화라는 게 돼요. 1%의 확실한 차별화. 자기소개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진부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우리 과목도 중간고사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뉴스 마인드 우리가 공부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고 내가 어떻게 성장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비문으로 보여주면 안 된다. 자, 비문. 여러분들 비문은 안 되고 말하자면 정문.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문과 정문. 이게 있다겠죠? 비문, 형식적인 면, 띄어쓰기 맞춤법, 요런 거. 그 다음 문답 나누고 하는 것들, 그게 당연히 맞아야 되고, 그건 쉬운이라 했죠. 더 중요한 것은 비문이라는 것은 새로움이 없는 게 비문이다. 가짜, 부실. 새로운 게 없는 뻔한 그런 글을 쓰고 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낭비단 말. 그거를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게 우리가 이 뉴스가 창의력을 주제로 이번 학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저 수업이 과연 나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데서 끊임없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 아는 이야기를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강의를 합시고 수업 시간에 하고 한다 하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야. 무의미한 거죠. 그 검색해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못할 수가 있거든. 괜히 강의를 합시고 뭐 해가지고 하면 뭐 하는 것처럼 하죠. 돌아서면 아무것도 뭐하러 합니까 그런 거? 아주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유니크해야 돼요. 그 수업 강의 시간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게 돼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고. 대학에 다닐 필요 안 그러면 대학에서 뭐하러 공부합니까? 다 있는데. 지금 학교 도서가 아니라 이 전 세계 온라인으로 연결된 이것이 전부 다 거대한 지구 전체가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선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1%라 하는 딱 그걸 정하는 게 1%. 어정쩡한 99.9%보다는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자기 실력이 되는 강도 목장 차원에서 0.1%가 훨씬 중요하죠. 나름은 좀 비슷비슷해도 괜찮죠. 그것은 거의 모든 분야가 그렇다. 모든 분야에서 엑셀런트한 사람들은 나머지 비슷한 평균적이 많단 말이에요. 작더라도 확실한 자기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래 보면은 그 내가 이렇게 그 인터넷에 있는 뭐 모범회가 뭐 이렇게 그 자기 소개서 같은 거 해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진부했어요. 뻔하고 그 뭐 열심히 노력은 하고 했는데 그게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나는 뉴스 마인드, 그 다음에 뉴스 메이커, 새로움을 어떻게 추구하고 그게 어떻게 하는 이런 분야 이렇게 말하기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좀 호기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확실한 자기 실력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문 정문 여기 있죠. 비문 정문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거 뭐지? 우리가 이렇게 넘어서고 하려고 하면 넘어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넘어섬을 비문으로 표현하면 안 돼. 헛박이. 비문으로 표현하면 헛일이에요. 그게 증명이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인터뷰가 안 돼. 반드시 정문으로 바른 문장으로 해. 형식적이면 맞춤법이 엉망진창이고 띄어쓰기도 못하고 뭐 문단도 못 나누는데 그것은 그냥 너무나 기본적인. 근데 그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체로 다운표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접속사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하여 이런 것들을 막 남발하는 경우 뭐 다운표를 남발하는 게 엉망진창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그것도 내가 적당할 때 다 그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식적인 면보다 뭐 면과 함께 특히 그 새로움이 없는 문장은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뻔하고 식상하고 거저거리고 하나마나한 넘어섬이 없는 그것을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어떤 식으로 하든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 그 새로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기소개서 우리 통상적인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뭐 대신 해준다거나 그 대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대신 해가지고 그 복잡한 여러 단계를 통과할 확률은 제로죠, 제로. 뭐 이런 기초적인 가장 단단한 이런 성장의 디딤돌, 이런 성장의 마디, 단단한 성장의 마디, 이런 걸 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기교적으로 어떻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누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냐 말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뉴스마인드 연습 노트, 나를 성장시킨 뉴스마인드 연습 노트가 있다. 이 한 문장, 우리가 말은 첫 부분에 아주 인상적인 뭐 강렬한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쉬워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그래. 전 세계 첫 부분에 뭐 좌우한다고 그런 말은 안 해도 뭐를 가지고 그래 할 것이냐 말이야. 그냥 뻥을 쳐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말은 알겠는데 첫 부분이 그 내용 전체를 좌우한다고 뭐 결정 승부를 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말들은 여기저기 다 나오는데 이게 뭐를 가지고 그걸 보여줄 거냐 말이야. 상대방은 도산데 앉아가지고 이거 딱 내려다 보는데 그거 다 뻔하고 식상하고 그냥 뭐 말장난처럼 장황하게 뭐 그냥 뭐 솔깃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할 생각한다 하면은 벌써 수준이 낮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섬 비욘드 자세, 뉴스마인드 자세, 뉴스메이커 자세, 이게 확실한 성장의 마디, 성장의 디딤돌 된다 하는 이런 문장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검색해 보십시오. 내가 대학생 때 쌓은 가장 중요한 악습이 아니라 양습. 악습은 버리고 양습은 키운다고 해. 양습. 그냥 습관이라고 하면 안 돼. 그것도 좁게 쓰는 거야. 양습이냐 악습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비문은 없애고 줄여야 되겠죠. 하나하나 줄여야 돼. 이건 평생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생에 걸쳐서 갈고 닦아야 된다. 지금의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비문이 아닐까? 새로움은 뭘까? 새로움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다, 쓰레기.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를 하나 더 못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새로움이 유입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어휘 공부도 해야 되고, 헤드라인 표현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 그래서 정문, 바른 문장이에요. 바른 글, 바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문이냐 정문이냐 항상 갖고 있어요. 그 비문은 형식면에서 있는 행식면을 이야기했죠. 내용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뉴스다. 뉴니스다. 새로움이. 여기서 새로운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표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검색해보고 여러분 늘려있는 게 비슷비슷한 건데 그걸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넘어선다는 비욘드라 하는 것은 정말 설레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 성장이 고통 없이 되나? 성장통? 그럼 기분 좋은 고통이죠. 기분 좋은. 기분 나쁜 고통 있고 진짜 괴로운 고통 있지만 성장을 위한 고통은 기분 좋은 거죠. 여러분들 다 그런 걸 해요. 전국의 대학생들 우리나라가 봤을 때 200만 명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것이다. 이런 게 바로 공부하는 맛이다 말이야. 그래 멋도 있고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비문과 정문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자신과 인터뷰를 할 때 다른 사람과 말 때 뻔하고 하나만 하고 식상하고 진부한 질문을 하면 뻔하고 질문이 중요한데요. 질문은 중요하다 하는 걸 뭐 옛날이나 지금은 마찬가지지. 뻔한 질문을 해서 안 돼요. 뻔한 질문을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한 이런 그 질문을 하면 대답도 그냥 대체로 그런 수준의 대답이 돌아와요. 그 질문이 좋으면 그 말은 질문이 좋다는 것은 자기가 이게 잘 돌아가야 돼. 이거 뻔한 질문이 아닐까. 비문이 아닐까. 질문도 문장이잖아요. 비문이 아닐까. 식상한 하나만한 진부한 이런 질문이 아닐까. 이런 표현이 아닐까. 요렇게 철저하게 반성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다. 그래서 일단 비문과 정문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하고 있죠. 그냥 이게 눈으로 봐서는 안 돼. 이 피육지견이 되기 쉽다. 껍데기 생각. 그다음 구이지학이랍니다. 구이지학. 그냥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그런 것보다 돌아서면 다 잊어먹고 절대 실력이 안 되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가치 있는 거 치고 쉽게 아무나 툭툭 되는데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공부는 뭐 기교나 테크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품을 정직하고 소박하게 이렇게 돼야 다른 사람과 공감대라든가 협력 이런 것도 다 잘 된다. 그러면 강금옥장 차원에서 강의 차원을 공부하고 있다. 단단한 밧줄 땡기면 다 딸려오는 그런 걸 우리가 자 비문과 정문 그게 이 한자의 뜻은 이 정문은 할 때 이 문 있잖아요. 이 문 이것은 뜻이 아주 많은데 어떤 결을 말해 결.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거 문이 이게 이 문. 그래서 정문하면 우리가 이 문자를 보통 이제 글도 이 문자라고 하잖아요. 글씨. 우리가 이런 글씨 있잖아. 이런 글씨가 뭔가 이게 사람의 문이거든. 사람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문이란 말이야. 결. 나무 결할 때 결. 이런 게 문장, 이런 글씨라면. 그래서 문에 글씨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이게 몸에 이게 그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문신. 몸에다가 무늬를 새기는 게 문신이거든. 그게 이게 우리 요즘은 문신을 이렇게 좀 뭐랄까? 옛날에는 그게 좀 나쁜 뜻인데 지금은 무늬를 또 조금씩 하고 막 하죠. 그게 어떤 아름다운 무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글씨를 그 다음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어떤 드러낸 그런 뜻이다. 그런데 이 문에 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올 때, 그 보통 계명대학 같은 경우에 뭐 동문, 뭐 남문, 문이 몇 개 있죠. 어쨌든 그 정문이다, 정문. 쪽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올 때 이 문자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게이트, 문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한자로 쓰면 다르지만 한글로 읽었을 때는 정문이잖아요. 정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문에 들어올 때 뭐 이쪽 문이든 저쪽 문이든 그냥 다 정문이잖아요. 큰 문이니까. 들어올 때 한자는 다르지만 항상 정문을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내가 비문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문을 통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오는 자세할 때 문장을 바로 쓴다는 것은 생각과 표현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문장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형성될 때가 이미 문장이다. 그래서 학교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또 여러분들이 지금 대구가 집인 학생들도 있고 뭐 다른 이렇게 와서 원룸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할 때 항상 대문처럼 정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담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항상 그런 자세를 정문, 문장을 바르게 해야지, 표현을 바르게 해야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이렇게 이제 문을 한번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냥 몸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로서의 문만 아니라 그런 정문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의 폭이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문 들어올 때 그게 정문 아닙니까? 정문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정문을 들어오는 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누구라도 정문을 들어오고 하는데 정문을 통해서 아까 계란할 때 알을 생각하는 것처럼 알을 생각하는 것처럼 정문을 들어올 때도 그 정문의 비문이 아닌 나는 정문을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럴 때 정문을 당당하게 표현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우리 생각을 그렇게 좀 단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간고사는 하고 나면 내가 리뷰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겠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말고사 칠 때는 이런 걸 이제 좀 더 완성도를 높인다고 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같은 주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안 나겠지만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제는 중간고사 치고 나면은 과제를 내가 이야기할 텐데 과제는 평소에 이제 뉴스 인터뷰라든가 경제 관련 뉴스가 좋습니다. 뭐 그렇게 자기가 관심을 두는 뉴스를 통해서 내가 그런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일상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어떤 좀 더 그 일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이 됐는지 그거를 이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뉴스 활용 차원, 대중매체 뉴스 활용 차원에서. 그러니까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에다가 평소에 그런 그걸 자꾸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하는 게 과제로 연결되고 또 기말고사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기말고사 이후에도 그 양습, 좋은 습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취업할 때, 자기 소개서 할 때 자기 콘텐츠가 되죠. 내가 제일 소중하게 아끼는 것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뉴스만 연습 노트가 있다.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해 나가야 이게 낭비가 안 된다. 대학 공부하는 그런 보람도 되고, 여러분들 며칠 전에, 오늘이 10월 12일 밤인데 며칠 전에, 며칠 전에 한글날이었어요. 한글날. 베트남에도 이게 나라 국가마다 그런 모국어를 기념하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글날이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글날이라는 게 올해가 570년쯤 됐는데
570년 전에 그 이 세종대왕하고 그 집현전 학자들이 우리는 지금 한글을 공기처럼 그냥 공짜로 뭐 한글 쓴다고 돈 냅니까? 그 뭐 이렇게 마음대로 쓰지만 이게 처음 이렇게 한글이 이렇게 시작됐을 때 한글 창제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을 것이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돌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굉장히 많이 한, 지금은 이제 한글이라는 게 뭐 굉장히 이 잘된 글자다, 뭐 이런 평도 많고, 뭐 하지만, 다른 나라 글도 마찬가지겠죠. 한글만 유달리 이렇게 배타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570년 전에 한글이 만들 때의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글을 쓰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한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 글이 있다는 게.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그 표현을 한다는 게 엄청난 그 문화적인 그 자산인데, 이 한글을 좀 이제 우리 이번 기회에 굉장히 한글날을 맞이하는 자세,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 이게 내가 한글을 쓰는 그 솜씨, 실력, 역량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날이 이제 매년 돌아오지만 여러분들은 한글 하면은 지금 우리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열 몇 명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지난 학기에, 내가 이야기했던가요? 한글 표현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4학년 학생이었는데, 아마도 매우 많은 노력을 해서 웬만한 한국 학생보다 훨씬 표현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570년 전에 세종대왕이 학자들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반대하고, 원래 하면 반대도 해요. 반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하던 걸 하면 원래 이제 반대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훈민정음 이렇게 반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한글을 쓰니까 마치 한국 사람으로서 한글을 쓰니까 한글을 잘 쓰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주격 조사가 뭐죠? 언는이가죠. 언는이가, 하늘은, 나는, 그것이 가짜 언는이가, 이게 이제 주어에 붙는 걸 이제 주격 조사라고 하죠. 이거를 굉장히 쉬운 글자죠. 언는이가. 언는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걸 정확하게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글자 하나, 말 한마디를 아주 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자, 언는이가 이제 주격조사를 하지만은 나는 그런 하늘은 푸르다, 흔하게 빠지게 이렇게 쓰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꽃이 피었다. 꽃은 피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충무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삶을 다룬 이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김훈 선생이 쓴 그 칼의 노래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칼의 노래. 여러분들 소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소설을 쓴다 이렇게 하면 픽션이다, 가짜라고 이렇게 거짓말,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1%의 허구 픽션을 위해서 99%의 사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소설은 뻥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아주 공상적인 그런 게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우리 일상적인 사실을 많이 다룬다. 어쨌든 거기에 보면 그 칼의 노래라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하는데 그 첫 문장이 그 김훈 선생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로 되어 있어요. 버려진 섬, 남쪽에 이순신 장군이 뭐 이렇게 싸운 그 섬들에 꽃이 필 거 아닙니까? 섬에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들에 앞에는 이제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은 피었다. 이 이를 쓰는 게 맞을지 은을 쓰는 게 맞을지를 맨날 며칠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 소설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꽃이 피었다, 꽃은 피었다. 달라요.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뉘앙스 차이가 다르죠. 충무이 싸운 지 한 400 뭐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서 됐는데 거기 섬마다 꽃이 피었다 하는 거하고 꽃은 피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작가는 물론 이걸 선택했습니다. 꽃이 피었다고 해서 우리가 글을 쓴 뒤에 퇴고라는 말 있잖아요. 퇴고를 잘해야 되는데 퇴고를 잘해야 되는데 이 퇴가 맞을지 고가 맞을지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퇴고인데 옛날에 이렇게 중국에서 뭐 시를 썼는데 누가 퇴자를 넣어도 되고 말이 되고 고쳐 되는데 어느 게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고라는 말이 생겼죠. 퇴고. 자기서 글을 계속 고친다는 뜻이죠. 고치면 고칠수록 자꾸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통상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높아지는 겁니다. 마구잡이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글이 더 완성도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은 하나, 조사 하나 쓸 때도 어느 게 적절한지 이런 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뭘 표현을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잘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국어를 잘해야 외국어도 잘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에요. 우리가 영어라든가 베트남어를 잘하려고 하면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한국말 표현이 뛰어나야 영어 번역도 잘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파파고 같은 이 인공지능 번역기도 정확하게 할 수 우리 말을 표현이 정확해야 그 베트남 학생들 베트남어를 더 잘해야 한국말도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을 맞이하는 이 자세가 그냥 한글날이 모양이다. 그냥 공휴일이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좀 뻔하단 말이에요. 항상 좀 다르게 하는데 이 달력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달력에 보면 달력에는 그 기념일이 있어요. 기념일. 이 기념일은 심심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그 기념일을 할만하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해놓은 거예요. 한글날도 기념일이죠. 근데 이번 10월달 달력에 보면 체육의 날이 있어요. 체육의 날, 그 다음 문화의 날, 경찰의 날, 그 다음에 국제연합 유엔 있죠. 그런 것들이 또 기념일. 이런 기념일을 달력에서 있는 걸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의 일상을 좀 새롭게 하는데 이 달력이라는 것, 달력, 달력 알죠? 이 역이라는 것은 뭐 뜻이 여러 가지지만 이 달은 한글이에요. 이건 한자고 달. 오늘 우리가 이제 아마 그 초승달일 것 같은데 달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런 거는 이제 초승달. 이런 초승달 이렇게 정 같은 걸 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좀 둥그ram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상형 문자. 그 모양은 본뜻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승달에 볼 때마다 달 월자가 초승달에서
초승달에서 나온 거다. 이 달이라는 것은 이제 달력이야, 달력. 우리 달력 있죠? 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라면 높다 이런 뜻이에요. 높다. 우리는 이제 해는 이제 그 해가 뜨고 이렇게 하지만은 달은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달 높은 데 붙어 있죠. 물론 해도 그렇지만 달. 그래서 우리가 달려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달려 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달려 있다. 이거 달자다. 달려 있다. 달려 있다는 건 매달다 이런 뜻이에요. 매달다. 어디 매다는 것은 높은 데 매달잖아요. 그게 달이다, 달. 높은 데 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달동네. 달동네. 달동네는 달을 보는 동네가 아니고, 달을 보는 동네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달동네라고 높은 데 있는 동네라는 뜻이죠. 달동네라는 게 높은 데 있는. 그래서 달력이라는 게 이제 그 달을 하는데 달이 높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높다라는 건데 달의 역할이 이 지구의 자전이 좀 이렇게 막 흔들림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달. 그래서 달을 볼 때 항상 내가 이거 좀 그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흔들리는 걸 좀 줄여주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중심? 그게 나에게 그런 걸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 달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 요런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런 게 달 같은 존재예요. 달. 지구의 자전이 좀 안정되게 해주는,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달이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뉴스 마인드라든가 뉴스 메이커로서 이런 것들이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달과 같은 존재다. 높아야 되겠죠. 비욘드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달력에 보면, 달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달을 볼 때마다, 달이 밝다. 이게 아니라, 달은 뭐 밝죠. 보름달은 더 밝고, 조성달이면 좀 덜 밝고 하는데, 그 달을 볼 때 아까 말했듯이, 높다는 뜻, 달, 매달려 있다. 하늘에 매달려 있으니까, 매달려 있다. 그걸 보면서, 나의 삶을 저렇게 이제 매달아서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지구의 자전, 그거는 이렇게 좀 이 과학적인 어떤 그런 원리가 있는데, 어쨌든, 달이 뭔가 중심을 잡아준 어떤 그런 것처럼은 나의 일상 삶에 있어서 달과 같은 존재는 뭐냐? 이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장의 디딤돌, 성장의 나디, 비욘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그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달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풍성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뭐다? 콘텐츠가 된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문화의 날이 있고, 경찰의 날이 있더만요. 경찰의 날. 달력에, 이번 달에. 그럼 우리가 문화의 날이면 문화라는 게 아까 문자 했죠.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앞에 생략되어 있죠. 인문화. 문화라는 것은 인문화예요. 사람다움의 어떤 그런 변화. 이게 이제 인문이에요. 인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게 뭔가, 좋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보통 우리나라 대학에 인문대학이 있어요. 국문과부터 이렇게 철학과도 있고 사학과도 있고 이렇게 인문학과 이런 게 이제 인문. 그 다음에 또 문과대학 이렇게도 표현돼요. 인문대학, 문과대학 이런 식으로. 그건 굉장히 좁은 거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전공이 한 40개 되는데, 예체능도 있고 공대도 있고 자연대도 있고 또 인문대도 있고 인문국제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회대도 있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과대학이.
그 단과대학은 전부 다 인문대학이에요. 그건 전부 다 인문에 관한 거는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미술? 음악미술? 음악. 다 인문이죠. 다 인문 과목이라니까. 공과대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자동차? 전부 다 사람의 삶을 살리고 바람직하고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의과대학? 사람의 생명을 의학적으로 보살피고 하는 모든 간호라든가 의용공학 이런 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인문학이에요. 우리는 인문학이라는 걸 문사철 해가지고 문학, 사학, 철학 굉장히 좁게 쓰는 거죠. 그것도 좁은 거다. 좁은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전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모든 분야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어떤 신소재 공학이다. 그럼 이 신소재를 연구해서 이게 사람의 삶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 게 있잖아요. 다리가 불편해서 걷는데 불편하다. 공학적인 기술을, 의학적인 기술을 동원을 해서 걷는데 편리하게 해주면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인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까? 틀림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전공 뒤에 인문학 요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게 개념을 넓고 깊게 쓰는 거다. 넓고 깊게 써야 우리가 받은 현실이 넓어진다. 내가 찾아봤는데 우리 베트남 학생들 요렇게 쓰대요. 다른 탕 맞습니까? 탕. 나머지는 모르겠고 다른 그렇게 되어 있었다. 여러분들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자, 비문 정문은 내가 저번 시간에 학교에 좀 설명을 했죠. 동적 사례, 물의 필패 또는 필망,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게 과연 예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좀 내 자신을 반듯하게, 가지런하게 하는 거다. 그게 예라고 했죠. 그 예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문자 하나 보낼 때, 메일 하나 보낼 때, 카톡 하나 보낼 때, 그거 다 행동이거든. 그래서 말투, 걸투, 이 투라는 거, 이게 습관이라는 걸 말하거든요. 어떤 습관, 상투적이다 하면은 늘 그런 습관처럼 게 상투라 해요. 말투, 걸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행동이에요. 말투에서 그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고, 걸투에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굉장히 호감을 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이에요,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할 때 그것이 항상 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느껴지도록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런하고 반듯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요런 어떤 어떤 성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99%라고 했죠. 그래서 말투, 걸투, 아무리 새롭고 내 일상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기발하게 하고 이런 생각에서 저런 걸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좋고 해도 그걸 담아내는 그 표현이 무례하다면 안 돼. 넓게 공유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 이제 나머지는 잘 안 본다고 하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반듯하냐. 막연한 반듯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되 일상의 새로움을 추구해서 성장을 하되 그 표현은 굉장히 전에 8가지 보여줬죠?
뭐라고 했습니까? 8가지. 소박하고 인정스럽고 조화롭고 신선하고 자연스럽고 간결하고 인간적이고 절제 있고 함축적이고 글맛, 말맛, 맛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새로운 거라도 그게 맛이 없고 기분 나쁘면 안 돼. 자,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좀 그리고 이제 뉴스를 검색하면서 주로 검색을 많이 하죠. 검색하면서 인터뷰, 사람 이야기를 좀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사람 이야기. 그 다음에 기업의 신제품. 내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그 사례를 보여주려고 오늘 이번 시간에 시간이 안 되겠는데 했는데 그 인터뷰한 걸 많이 읽으면 도움이 돼. 간접 경험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소개해줬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표현력도 배우고 문단 나누기도 배우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좀 대체로 그 뉴스 표현 같은 거 할 때는 좀 훈련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문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곁들여 배우면서 간접 경험을 많이,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구나, 요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좁은 의미의 뉴스 활용인데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게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하나 하고 마칠까요? 요런 말 있습니다. 검려회. 오늘은 2500년 전에 공자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라든가 이거는 굉장히 좀 내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이제 한 제자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논어에.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대답을 하죠. 검려회.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뭘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한 거죠. 그게 제자가 봤을 때는 좀 어렵고 저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근데 선생님 좀 잘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자의 대답이 검려획이라고 해요. 이 검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뜻입니다. 검. 우리 방금, 지금 이런 게 다 검이거든요. 검이다. 이 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남녀 할 때 여를 이렇게 쓰잖아요. 남녀 할 때 이거 보통 여자를 가리키지만은 유, 당신, 너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써요. 검려에. 지금 당신이라 하는 게 아니겠죠. 제자니까. 지금 너는 획이라는 것은 구획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획. 구획할 때 획 알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정말 노력하기보다는 네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는 이렇게 구획을 정해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검려획. 그게 2500년 전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오늘 마무리하는 이유는 아마도 나는 이런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됐고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뉴스마인드, 뉴스메이커 좋은데 저런 걸 내가 진짜 나에게 좋은 양습이 돼서 내가 성장하는데 좋은 대두를 할 수 있을까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검려회기에 검려해. 너는 네 자신을 자꾸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그냥 좁게 가두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걸 자꾸 이제 풀어헤쳐야 되는 거죠.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그래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틀림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대나무 마디 이렇게 올해 성장의 디딤돌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공부하는 보람이고, 그래 이제 스스로 획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렇게 가둬버리지 않도록, 그게 이제 소인이죠. 좁게 가둔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 못한 거는 이 목요일 날 이어서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또 20일에는 강의실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하고,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메일이나 쪽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목요일 수업에 만나도록 합시다.